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11월 1일 11월인데 첫날 시장은 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꼭 오늘은 뭐 우리나라만의 꼭 문제라기보다는 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주가지수에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한국이 참 힘든 게 미국 올라도 못 오르는데 빠지면 빠지죠. 네, 그게 정말 힘든 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언젠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7주째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언젠간 한번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충격을 줬고 한국 증시는 그 영향을 비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미국은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지면서 안 좋았고,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있었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아이센스나 기업은행, 페노쇼, 효성중 이런 이제 4개 정도. 오늘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고, 예, 요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어제 뭐 아시다시피 실적을 일제히 다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3사 이제 실적 리뷰, 또 체코원전, 또 조선업종 실적 분석, 통신주, 유틸리티, 한국전력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략,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고, 그 외에 삼성전자, 흡프스프가 HPSP가 예전에도 몇 번 상담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예전에 물어보셔가지고, 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왜냐하면 이제 예스티란 기업과 특허 소송 있잖아요. 원래 HPSP가 이거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제 EST가 여기 진입을 했고, 그래서 HPSP가 특허 소송을 또 건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HPSP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롯데정밀화학, DLENC, 제일기획, 그리고 SK가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그 나스닥이 2.8%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반도체가 4%. 그래서 오늘 뭐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고, 일단 차익 매물 때문이고요. 그다음 물가가 조금 올랐고, 아마존의 성장률은 대단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19%. 예. 애플은 좀 반대로 성장 둔화 우려로 좀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기업들 실적 좋아요. 좋고 견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빠졌고, 근원 PC 물가가 전년 동월 2.7인데 원래 예상은 2.6이니까 조금 올랐죠. 근데 이게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3개월치를 이렇게 환산했을 때는 2.3, 6개월도 2.3. 그래서 계속 완화되고 있고,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증가했고요. 예상을 상회했고, 소비는 견조했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굉장히 견조해요. 물가 낮고 경기 좋고. 예.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비용 지수인데, 이것도 0.8% 전분기 대비 상승하면서 이게 낮아졌어요. 예. 고용비용 지수는 임금, 보너스, 각종 혜택 다 포함한 거라고 합니다. 연한산으로 3.9니까 2분기 4.1, 지난해 4.5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경제활동과 고용은 건강하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문제는 빅테크죠. 예.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6% 급락했습니다. 아니 33% 클라우드가 성장했는데 급락을 했어요. 황당하죠. 예. 4분기에 성장률이 겨우 1% 둔화됐는데 그거 꺾인다고. 좀 무섭습니다.
메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빠졌고요. 아무튼 좋은 실적을 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투자, AI 성과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 오른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선반영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 오늘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그 이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회계 문제 때문에 아마 매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AI 관련 기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급락, 브로드컴, 뭐 램 리서치 다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 알파벳, 그러니까 수많은 기술주들이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나빠서 빠졌다고 보진 마세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존이 실적 좋죠. 매출 예상상의 순위 이게 핵심입니다. 웹 서비스 이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데 매출이 274억 달러 엄청 크죠. 구글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게 아마 1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근데 19% 성장. 이 큰 덩치가 19%.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0% 가까이 성장한 거 두고 구글은 35% 성장했는데 야 너네는 왜 19%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덩치를 봐야 되는 거죠. 저 덩치가 저렇게 큰데 고성장하기가 쉽지 않죠. 영업이익률도 좋았고 그리고 생성 AI 여전히 좋다. 투자 이어나가겠다. 무려 내년에 75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 이제 투자는 AI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7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죠? 100조 되나요? 그죠? 10억 달러가 1조 3천억이니까 그죠? 10조 100억 달러면 13조. 엄청난 돈이네요. 그리고 애플 마이너스 1% 정도 시간에서 빠졌는데 매출 뭐 기대보단 좋았고요. 순이익도 좋았는데 아이폰 매출도 뭐 기대보단 잘 나왔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이제 감소한 거는 여기서 일회성 요인이 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폰 매출은 6%. 이거 확실히 저성장 맞죠? 중국 역성장. 이 두 가지가 좀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장 둔화, 중국의 발목. 팀쿡 CEO는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뭐 뚜렷한 뭔가 호재는 없어요 지금. 애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실적이 악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고성장을 이 앞선 기업들에 비하면 못하는 좀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데도 주가 많이 올랐죠. 워낙 또 주주환을 잘하다 보니까. 주요 일정은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유럽 학회가 열리게 되고 중국 전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부양책 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한 ETF 12개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게 뭐 핵심이죠. 누가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백종원 씨의 그 더본 코리아가 이날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SCI 반기림 아마 현대로템이 들어갈 거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뭐 지켜봐. 이제 이날 결론이 나고요.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실적 중에서 아이센스가 이제 내용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숫자만 예상보다 잘 나온 거니까 매출은 작년에 670 이게 작년 수치고 이건 예상입니다. 증가했고 매출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게 좋아요. 같이.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대규모 흑자전환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일단 아이센스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기업 은행은 보통 순이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7,300억 올해 8,000억 뭐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페노션도 일단 작년보다 매출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예상을 조금 근데 작년 795억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일단 수치만 보면요. 효성중공업은 매출이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6억에서 1,114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금요일 날은 좀 실적 발표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뭐 이번 주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지금 데이터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매분기에 해드리잖아요. 실적 잘 나온 기업들 한번 또 영상 만들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없었고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보고서 넘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적,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3사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예요. 근데 환율 하락 손실을 그 강판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좋았고 일회성은 이번에 없었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어요. 3사 다. 근데 목표치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생산성이 1% 초과, 현대사무는 3, 4%, 미포는 3, 5%. 생산성이 늘은 거는 좋은 거죠. 예, 그만큼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고 더 많은 걸 생산했다는 얘기니까 호재죠. 그러니까 우려했던 인건비 문제가 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박 수주했던 거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반영되냐. 21년은 저가 수주예요. 22년부터 고가 수주. 23년은 더 비싸요. 올해는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비싼데 현대중공업은 22년 물량이 80.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고가 물량이니까. 근데 23년 물량이 더 많으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현대미포는 62. 현대미포가 좀 괜찮은 게 23년 물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3호랑 똑같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선장은 확실히 우리는 가스선입니다. 가스선, PC선, 원유 운반선. 예, 가스선이 가장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고, 신조선가가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한번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질의응답을 했겠죠. 왜 빠졌냐? LNG선이 27년에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남아 있나 봐요. 지금부터 하면 27년은 굉장히 짧거든요. 정말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3년 이상 걸리니까. 네, 그래서 27년은 굉장히 급한 납기라 낮게 수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아마, 왜냐면 이제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저가 선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신조선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떨어진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신조선가가. 그렇지만 이제 클락슨에서는 물가 고려하면 여기서 30%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여전히 주력 선정들은 높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세의 지장은 없다. 이런 내용이고, 슬롯상은 27년 거는 이제 다 소진됐고 28년은 아직 카타르하고는 발효가 안 됐지만 모잠비크까지 있으니까 남아있는 슬롯이 얼마 없대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MR 탱커, 저게 현대미포가 주력으로 하는 건데 중형 원유 운반선인데 공간이 없나 봐요. 공급이 부족하고, 해양 2기는 공정 착공 예상 시점을 일단 올해 11월, 지금 현재 23% 정도, 매출은 12% 정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환원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중국 컨테이너선이 싹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중국이 수주하는 이유는 먼저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도 아마 고민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게, 품질, 기자재, 인력 문제들도 분명히 저렇게 대규모로 수주하면 저게 현실화된대요. 그거를 중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는 중국 신경 안 쓴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선별해서 무리하게 안 하겠다는 거. 이건 되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이 STX 중공업이에요. 이번에 현대 중공업 그룹에 편입돼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 회사가 저번에 한번 수주 공시 보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막 선박 수주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혜인데, 이제 어쨌든 근데 핵심은 현대 중공업 그룹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발전기 엔진이 아니라 그 배 프로펠러 있죠. 그거 돌리는 그게 메인이고, 이중 연료 추진 엔진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품 사업에서는 이제 터보차저나 자체 부품들도 직접 만들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린 솔루션이 엔진 그 AS 부품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비슷한 서비스를 일부러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AS가 되게 좋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수리, 뭐 유지 보수. 예. 근데 마린 엔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선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요새 뭐 계약 뭐 다시 무산되니 많이 얘기들 나오는데, 반독점 사무소가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미국이 딴지 걸고 있거든요. 이의 제기하는데 일단은 기각해버렸어요. 그냥. 네. 근데 이거 했다고 뭐 이젠 끝난 거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기각을 해서 우리가 유리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가 항소할 거래요. 항소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이제 판결이 나올 거고, 원래 내년 3월 말에 본계약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 결론은 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행정 조치인데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체코의 이제 계약 당사자 체코 이제 발전 기업인 것 같은데요. 본 계약은 지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프랑스랑 미국이 분명히 이 조건을 알고 참여했는데도 떨어지고 나서 입찰 문제 삼기 시작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체코 산업부 장관은 국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자시 조건을 다 수락을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이의 제기하냐 이거죠.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한수원은 일단 뭐 결정 무관하다. 차질 없이 협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에선 정말 중요한 수주고 15년 만에 해외 수주잖아요. 근데 경쟁사들이 계속 지금 방해를 해요. 근데 견제구 정도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본계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기각 판정으로 조금 우리한테 약간 좀 유리해졌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번 조선업종 또 실적 엄경화 연구원님이 뭐 조업일수 감소에도 생산이 안정은 생산성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2년 이후 물량이 이제 비싼 선박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 있죠. 성과도 어쨌든 높은 편이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최선호주, 현대미포를 차선호주 기자재 회사로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이제 지금 통신주는 참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없지만 근데 옛날에도 간간히 이렇게 주가 통신주들 막 소외받을 때 한 번씩 질문하시더라고요. 특히 KT 같은 것도.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통신주로 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아니 배당 자체만 해도 매력이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단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언급도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또 통신주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시세 차익도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통신주는 좀 이렇게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편하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5G 서비스 이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5G, 6G는 아직 멀었어요. 6G 해야 되면 다시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땐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마케팅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안 하고 투자할 것도 많지 않고 돈은 쌓이겠죠. 그 돈을 돌려줄 거예요. 주주들한테.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 한 5%에서 6% 나오죠. 지금 최근에 주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주가 빠지면 또 오르겠죠. 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돈을 크게 투자할 때는 없고 돈은 잘 벌리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정부가 요금이나 압박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보통 그때는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아직 먼 얘기고 주주환원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탑픽은 KT 그리고 제일 못 간 애가 LG 플러스인데 어쨌든 통신주도 정말 뭐 내가 이거 투자해서 시세 차익 내서 그런 것보다도 약간 채권형 투자처럼 이자 받으시되 이자라는 건 배당이죠. 배당 받으면서 뭐 어쨌든 주가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면 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통신주를 대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KT도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조금 또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한국전력 얘기고요.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서 이제 실적은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제외하고 배당도 줄 가능성도 있대요. 배당까지도. 이렇게 돈을 벌면 이제 한전이 배당을 우리 한전 투자할 때 배당 기대 안 하잖아요.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 배당 한 자릿수 뭐 후반 같긴 한데 어쨌든 고배당도 제발 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네요. 한전도 투자하셔서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주가 너무 안 가가지고 근데 드디어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올렸으니까 좀 여유 가지고 보유하시면 되겠고 유가가 떨어진 게 커요. 유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거든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이제 내년 전략인데 25년 코스피 상단을 2,980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개별 종목 버블이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막 풀죠. 코로나 때 경기 빠지는데 돈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까지 좋아져요. 실적 좋아지면서 더 가요. 이걸 실적장세.
지금 실적 장세 후반부래요. 그럼 역금융 장세가 옵니다. 역금융 장세는 뭐냐면 주가는 먼저 빠지는데 기업의 이익은 견조한 거죠. 예. 너무 주가가 과열되거나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실적, 그러면서 실적도 꺾이는. 주가는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이런 사이클인데 역금융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특이하대요. 역금융 장세가 나오면 안 좋잖아요. 주가 빠지니까. 그 전에 버블이 올 수도 있대요. 이게 뭔 내용이냐? 왜 버블이 오냐면 지금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역금융 장세가 오거든요. 긴축,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면서 꺾이는 거. 지금 아니죠. 지금 금리를 낮추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 랠리가 21년 2, 3분기 있었잖아요. 이때 기억나세요? 이때 그 금리는 굉장히 저금리였죠. 제로금리. 예, 그때 메타버스가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내년 중반부터는 좀 하락장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자. 왜냐하면 그때 물가가 좀 오를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긴축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대선과 중국 부양책은 중요하지만 실제 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이 11년째 정체인데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가 HBM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런 내용이고, 이 매출 정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세계 1등이 돼서 완전히 이걸 휩쓸어 줘야죠. 예. 근데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을 못하면서 또 정체됐고, 매출 정체 기업 중에 10에서 15%가 살아남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M&A라고 합니다. M&A를 하면 한 번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죠. 매 5년마다 매출 100조짜리 사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좀 아쉬운 점은 그 기회가 있을 때 M&A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예전부터도 M&A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잘 안 지켜졌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살만한 기업들이 비싸져서 M&A도 쉽진 않죠. 아무튼 삼성전자 반도체를 내년 주도주로 여기서 안 보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쉴 때 스타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 꿈이 있어야 돼요. 자율주행, 로봇, 인공위성,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 중에선 또 의료 AI 이런 것들을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원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수급은 성장주로 향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거래가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금 거래가 완전 침체죠. 근데 펀더멘털 불안한데 어떻게 들어오겠냐. 근데 펀더멘털과 별개로 수급은 그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 예, 심리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하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심리가 바뀔 수가 있대요. 금리 인하 이미 시작은 했지만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건 내년입니다. 예, 그러면 주식시장의 수급이, 그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데 있던 수급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수급은 성장주를 좋아한대요. 옛날엔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번갈아 갔는데 지금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가치주가 성장주 자체를 좋아한다. 한국 시장에서는 더더욱 성장주가 귀해졌죠. 예, 그래서 위험을 선호한다는 건 뭐 안전한 걸 한다기보다는 희소한 걸 찾아다니니까 성장이 나오는 쪽이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수급은 매출 성장 높고 밸류가 오히려 높고 회전율이 높고 주가 모멘텀이 좋은 성장주를 좋아한다. 예. 그리고 한국 시장의 수급은 생소한 것보다는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빠르게 모여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 그러면 몰려들죠. 대표적인 게 작년에 2차전지죠.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열광하셨던 그 2차전지 우리 뭐 사례가 명백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은, 근데 그때 올라갔던 배경은 뭔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야 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또 만들어 주려면 이제 금리가 또 낮아지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수급이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주 있죠. 고배당주. 아까 뭐 통신주 같은 이런 쪽과 턴어라운드죠. 화학과 조선 이런 걸 선택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탈세계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기회이자 위기다.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혜주였는데, 수혜 국가인데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죠. 탈세계화니까 무역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3가지 생존 전략과 7가지 투자 전략을 적어줬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고착화되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 그냥 적응해라.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금투세 폐지되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금융주는 단기적으로 쉬지만 장기적으로 밸류업이 있으니까 꾸준히 비중 늘리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항공사는 지금 유가만 유지하면 더 나쁠 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했죠. 그래서 항공주도 지금 워낙 좀 빠졌는데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르파라고 미국의 고등과학국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인터넷도 만들고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하는 방향에 동참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원전 변압기 설비 투자,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주항공, 예, 지금 패권 경쟁이고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저궤도 위성으로 통신해 주는 거죠. 안 끊기. 그래서 인공위성 쪽도 주목받을 수 있고요. 또 바이오는 종목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투자 방해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2차 전지겠죠. 일론 머스크 하면. 근데 요즘에 또 암호화폐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으니까 꼭 무조건 2차 전지로 보긴 좀 그렇지만, 다만 이제 테슬라가 성장을 해주고 그래야 미국 전기차 시장도 좀 더 좋아지면 배터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지금 이제 긴 여정의 시작도 자금, 이제 실적 뭐 다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업 수급보다 제품별 수급. 옛날에는 업황이 돌리면 비슷한 걸 다 만드니까 업황 돌리면 사이클이 계속 일정해요. 지금 안 그래요. 제품이 너무 다변화돼 있어요. 메모리도 범용이 아니죠. 지금 맞춤형이잖아요. HBM만 해도 세대별도 달라요. HBM, HBM2, HBM3, 앞으로 HBM4, HBM4, 이거마다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예, 제품에 따라 똑같은 제품이 절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돼서 고객사별 맞춤 제품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거를 삼성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하이닉스가 이걸 잘했고, 그래서 역전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HBM과 이제 DDR5 같은 전공정 생산 능력을 공유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공정에서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 옛날에 뭐 DDR5만 만들었다면 지금 요 공정에서 HBM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HBM 너무 크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른 제품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주는데 공급 강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줬으니까 지금은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이제 HBM 사업 자신감 피력했고 합리적으로 경영하겠다 언급을 했다는 걸 적어주셨고, 디램 업황은 내년까지 개선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요. 또 다만 이제 마지막 고객사 테스트 남아있죠, 엔비디아. 이제 요거 통과만 된다면 좋겠고, 가능성은 되게 높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또 PBR도 역사적 저평가 구간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뭐 도망갈 게 아니라 이런 이제 HBM 수주나 이런 모멘텀만 발생하면 언제든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PSP는 일단 독점구도 훼손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죠.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전 세계 1등인 기업. 그 중에 하나가 흡프스프죠. 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전공정에서 전공정 할 때 이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어닐링은 열 처리를 해서 이거 그 뭐라 그러죠? 훼손된 걸, 예, 웨이퍼가 훼손된 걸 이제 그 고쳐주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 고압 상태면 열 온도를 아주 높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 수소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폭탄, 이게 수소가 터지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컨트롤할 수 없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무한테나 수주를 안 줍니다. 근데 전 세계 그냥 독보적 1위예요. 근데 여기에 EST가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각을 했고 HPSP가 승리를 한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EST가 또 소송을, 그러니까 확인 심판 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은 흡프스프가 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점유율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점유율을 그 80%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95%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는 하향되지만 선단 공정 전환은 활발하고, 예, 그러니까 장비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공정을 전환하는 거죠. 5나노를 3나노로, 뭐 1C 나노를 1B 나노로, 메모리로 따지면 이렇게 공정을 전환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신규 투자보다는 HBM DDR5로 전환을 하거나 차세대 기술 위한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흡프스프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소재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참 요즘에 반도체가 힘든데 아무튼 저 소재를 쓰면 유전율이 높아서 D램의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메탈 소재를 쓰는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수요를 또 촉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이 장비를 많이 사서 막 전공률 투자하는 이 사이클이 아니고 기술력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 여기는 이제 흡프스프 장비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 회사는 비메모리가 비중이 높긴 합니다. 아직은. 근데 점점 D램 쪽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D램에서는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기업보다는. 자, 현대글로비스가 실적 좋았죠. 주주환원도 있고 또 완성차 해상 운송 해주죠. 그게 선대 확대와 운임 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주환원도 지금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매출 40조, 영업이익 2조에서 3조, 2.6에서 ROE가 15% 이상.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어떤 주주 환원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대는 89척에서 3분기 94척, 4분기 98척. 보유한 선박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중장기 노선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고비용 단기 용선은 이제 사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전략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차 그룹과 운송, 운임 재계약 임박했고요. 또 주주환원까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가성소다하고 ECH죠. ECH가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오르기 전에 그때 이제 ECH가 좀 판매가 또 잘 됐나 봐요. 판매량은 느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만들수록 손해를 봤던 거죠. 안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그린 소재는 괜찮았습니다. 식의약용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알약 코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4분기는 이익이 늘 걸로 보는 이유가 중국 부양책 이후 에폭시는 페인트 원료고 이 에폭시의 원재료가 ECH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성소다도 이제 가격 상향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 에폭시 가격이 6개월 만에 소폭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ECH도 일단 2달 동안 15%. 이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4분기 실적에는 반영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롯데정밀의 원재료가 프로필렌인데 여기는 계속 가격이 안정화돼 있어요. 저게 튀면 안 좋죠. 원재료 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대규모 증설을 해서 프로필렌은 오르기는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롯데정밀학한테는 좀 유리한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린 소재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로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 주가는 25년 기준으로 PBR 0.5배. 코로나 당시 대비 낮아서 역사적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 저평가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인내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DLNC가 평가가 좋더라고요. 드디어 이번 분기 기점으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어요. 부채도 적고 현금도 많은 편이고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논하기는 좀 이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의 바닥이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졌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3년 만에. 그래서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고 원가율이 많이 감소했대요. 주택 원가율이 92.3인데 이게 상반기 대비 0.7%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 원가율이 떨어져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분기에는 91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가 바닥이어야 된다. 지금 일단 실적도 정말 모처럼 잘 나왔고 원가율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진짜 나아지지 않겠냐. 그동안 정말 이제 실적도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불황기에도 정말 이거 통신주 같은 개념이에요. 돈 잘 벌어요. 불황이 와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광고분 회복 초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게 맞으면 이 주식은 사야 되겠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신은 못하죠. 저거 믿어도 되는 말인가? 예.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제일기획이. 근데 좀 긍정적인 멘트를 날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헬스케어, 건강식품, 패션 업종에서 마케팅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했었는데 이제는 집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일기획한테 긍정적이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가 있고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7%래요. 굉장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높은 배당을 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SK가스는 이제 전우재 연구원이 아직 실적 발표 오늘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는. 근데 일회성인지 뭔지 좀 봐야 되겠고, 이 회사가 이제 가스 LPG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이게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LNG랑 LPG랑 같이 발전하는 울산 GPS가 올해 연말부터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LPG 트럭은 판매가 급증했고요. 그래서 LPG 쪽에서의 수익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LNG 가격이 좀 이렇게 오른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ESS 투자라든가 국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 LNG 값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오르면 LPG 값도 따라는 가는데 LPG는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게 벌어지죠. 그래서 무위험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예. LNG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나는 LPG로 돌릴래, 발전소를. 그럼 LNG가 남겠죠. 예. 그럼 이제 LNG를 웹에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도 지금 만들어놨어요. LNG 가격이 엄청 오르면 그거 팔아서 돈 벌 수 있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ESS 투자하기 위해서 합작법인 만들었고, 배당 수익률도 한 4% 되고요. PBR도 0.7. 다만 최근에 좀 올랐어요, 주가가.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 다 말씀은 해드렸고요. 네. 공시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중공 LNG 운반사 한 척 있었고요. 하이로코리아랑 레브코퍼레이션 이 두 기업이 자기 주식을 다 소각을 해서, 이런 거는 밸류업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결정들입니다. 예, 긍정적이고, 어제 내부자 매수로는 그 LG전자 매수가 있었고, LG전자 우선주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예. BH도 여기 이경호 회장이 3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 지금 안 좋죠. 주가들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일부 임원들이 좀 매수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나스닥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그냥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진 않았고요. 오랜만에 매도가 좀 멈췄고, 반면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2차전지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SK이노베이션이 정말 오랜만에 3.7, 2차전지 대부분 올랐고요. 은행주도 모처럼 반등에 성공해줬고, 손해보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삼성물산 어제 충격받고 오늘은 조금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고, 자동차주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기아가 또 2% 가까이 반등하면서 상승을 잘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SK텔레콤과 LG가 좀 올랐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다 지금 안 좋죠,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은 특히 바이오가 안 좋았어요. 바이오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 미국의 금리 부담, 여기에 제동이 좀 걸려 있는 상태고, 어제 좋았던 또 HBM도 하루 만에 좀 안 좋았고, 근데 여기에 ST가 들어가 있어요. ST 아시죠? 특허 소송. 거기서 결국엔 그 흡프스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용기기도 좀 안 좋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성과 부진하고, 조선주는 실적 좋은데도 참 안 되네요.
저는 좀 실적은 숫자는 좋거든요. 네, 오히려 좀 이걸 세론 매도에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란지 오늘 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상화폐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잘 가다가. 그래서 오늘 뭐 급락한 기업 업종과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업종들이 다 하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업종 찾기가 훨씬 쉽고요. 그나마 정유 2차전지, 그리고 일부 건설주, 보험사 이런 정도만 제한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섹터 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부진했고요. 오늘 신한지주, 밸류업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SKC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마린솔루션 또 급락을 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좀 조선업종이 안 좋았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안 좋아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죠? 에코프로가 좀 버텼지만 흡프스푼 7% 올랐고요. 반도체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랑 반도체가 동반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오늘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 또 단계 많이 올랐던 기업들까지 해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답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원익홀딩스가 좀 급등했죠. 이거 재료가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그 자회사가 로봇 사업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그 원익홀딩스가 호재로 좀 올라갔고, 흡프스프도 호재 나왔죠. 반면에 악재 나온 기업은 좀 폭락을 했고,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바이오랑 반도체를 팔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은행주가 좋았고요. DS 단석이 오늘 다시 10%.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10%. 산일전기도 실적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던 기업이죠. 그리고 신한지주, 이노베이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은행주, 또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거래가 이제 재개됐죠. 어젠가요? 그 APR이 오늘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TA항공, 녹십자, 한올바이오, 현대미포 시장을 잘 이끌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차익 매물도 있고, 우리 증시는 답답하니까 좀 팔고자 하는 뭐 일부 투자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좀 해드리고요. 정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밖에 생각이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못 오르는 게 그냥 기본 공식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답답하네요. 빨리 이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대선이 열리고 좀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국내 증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그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그거 이제 지금 바이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용 내일 10시에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장 함께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